그러면은 새 대입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사회부 배대윤 기자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에 복수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수험생이 어떻게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새로운 대입 제도 하에서는 수험생들은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해서 복수 응시하고 또 복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전기대에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는 후기 대학에 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학능력시험 우수자에 대해서 특차 모집이 실시되는데요. 화면에서처럼 특차에서 안 될 경우 정기 모집 10일간, 후기 모집 5일간, 또 추가 모집이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16번을 응시하고 추가 모집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여러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등록 결혼이 발생하는 그런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혼이 발생한 대학은 총 학장의 결정에 따라서 예비 합격자 등의 순으로 뽑고 또 필요한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정기 대학은 후기 모집 때, 또 후기 모집 대학은 그 모집 기간이 끝난 때 각각 하도록 했고, 이 경우 본고사는 되도록이면 실시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날 대학 시험이라든지 또는 면접고사를 치는 대학에서는 역시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응시 대상자의 허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후기별로 같은 날 본고사나 면접을 보는 대학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특차나 전 후기 모집 등에 합격한 사람은 순차적으로 다음 기회에 응시할 수 없고 전산 추적 결과 적발이 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됩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게 됩니까? 네, 8월과 11월에 원하는 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렇지만 두 시험의 난이도가 일치할 수 없으므로 8월의 시험 성적표를 본 뒤 11월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어오던 표준 점수제는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수험생들에 대한 진학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국 석차를 알 수 있는 점수를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이와 같은 특별 전형이 많이 늘어날 계획이죠. 네, 특별 전형이 수학능력 시험 우수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는 연고대, 한양대, 중앙대 등이 이미 계획을 밝혀놓았고 후기 선발 대학 중에도 특차 전형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의 예체능계뿐 아니라 문학과 의학, 수학, 과학 등의 특기자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입시 부정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입시 부정을 막을 묘책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네, 앞으로 입시에는 지난 4일에 발표됐던 강경 조치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정 예방 차원에서 출신 고등학교와 국립교육평가원이 각각 내신과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전산 테이프로 각 대학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성적과 대조 확인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직원의 자녀가 그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받아서 입시관리요원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계획의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전 후기 두 차례밖에 기회가 없던 지금보다는 수험생들에 대한 선택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점, 따라서 고득점 재수생도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 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상당수 대학들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다수 있습니다. 먼저 각 대학의 지원자 수가 급격히 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시험 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사태가 빚어지고 이를 추가 모집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영고대와 이대 등 주요 대학이 서울대와 한 날짜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서 복수 지원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시험 시간이 실험 평가 때보다 약 30분이 늘어나고 부정 방지 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배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이 오늘 발표한 수학능력 시험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8월 20일과 11월 16일의 시험 모두 언어 영역은 그간의 실험 평가 때와 같이 90분간 실시하며 수리탐구 1, 수리탐구 2, 외국어 영역은 모두 10분씩 늘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평가원은 그러나 시험 시간 외에 영역별 배점과 문항수 등 대부분의 출제 계획은 당초 방침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8월 시험의 경우 출제 범위는 시험 실시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의 정상적인 수업 진도를 고려해 설정하며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8월 시험의 응시 원서는 6월 5일부터 12일간 고교별로 시도교육청에 일괄 접수토록 하며 졸업생은 거주지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장소는 전국 52개 시험지구별로 응시자의 교통과 숙박 등 편의를 고려한 뒤 출신 학교가 아닌 가까운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 밖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교사는 시군구를 바꿔 한 교실에 2명씩 배치하고 수험생의 전후 좌우와 대각선이 서로 다르게 4가지 유형의 문제지를 만들어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교육평가원은 이와 함께 부정행위와 관련된 수험생은 2년 동안 응시 기회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교육평가원은 시험의 난이도를 각계 조정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수험생들이 2차례 시험에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대윤입니다. 예? 어떻게? 아니, 지금 요가다. 예? 한번 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시간은 90분간 10시 반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개봉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부감독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하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만 기입과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안지 문제 많이 연습을 했는데 처음부터 틀리면 안 됩니다. 아직 크면 안 돼. 뭔가. 결시자 자리에도 놓아주시기 A 또는 B로 기입하고 해당 내내 까맣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답안지에는 A형 문제인가 B형 문제인가 해주시고 답안지 5형입니다. 답안지 5형입니다. 답안지 5형입니다. 오늘 처음 실시된 제1차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7차례 실시된 실험평가 때보다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실험평가 성적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부 송기원 기자가 예상 점수 분포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오늘 시험이 수리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7차 실험평가 그런 성적보다도 지금보다 한 5, 6점, 6, 7점은 더 쉬워지라 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0점 만점을 기준에
100점 이상이면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4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본고사를 치르는 주요 대학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65점 이상이면 서울대 주요 학과에 지망할 수 있을 것으로 입시 전문가는 예측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상위권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중위권은 성적 분포가 집중돼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항별 배점을 0점, 8점, 1점, 1.2점으로 차등 배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총점에 대한 점수 폭이 넓어져서 결국 동점자 수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변별력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박병영 기자가 이번 첫 수학능력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제 본부는 이번 시험을 지난 5, 6, 7차 실험평가 때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 분포를 넓게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여러 핵심 개념과 원리들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달하도록 하는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에서는 출제 경향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출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어 영역 시험에서는 교과서 범위 안의 지문이 예상보다는 많이 채택됐고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에 가중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수리 탐구 1 영역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고루 출제됐으며 상위권 50%에 속하는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는 17점에서 18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 탐구 2 영역은 그래프의 해석과 실험이나 평가 자료 등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외국어 영역에 듣고 푸는 문제는 쉬운 편이었고 생활 주변 문제에 관한 지문들이 출제돼 실험 평가 때보다 평균 점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병용입니다. 오늘 시험이 실시된 각 고사장 주변은 떠들썩하던 예년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김장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지원자 74만 2,600여 명 가운데 2만 6,200여 명이 결시해 3.5%의 비교적 높은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학력고사 결시율은 2.1%였습니다. 고사장 입실 시간 전 각 고사장 주변의 교통은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출근 시간을 늦춘 탓인지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국어와 외국어 듣기 시험이 실시된 오전 9시와 오후 3시 반쯤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이 20여 분 동안씩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고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이 잠시 금지됐으며 일부 고사장에서는 매미를 쫓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국립교육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시험이 끝난 뒤 텔레비전 중계를 통한 문제풀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각 고사장 주변은 대부분의 학부모와 선후배들이 간단한 격려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떠들썩하던 예년과는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냈던 출제 요원들은 시험 종료와 함께 한 달간의 지독한 연금 생활에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큰일들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 학력고사 답안지 유출 파문 등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보도에 사회부 윤용철 기자입니다. 모두 149명의 출제 요원들은 마지막 시험인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자 한두 명씩 호텔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 못하고 한 달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아버지를 마중 나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 갇혀 있다는 그것 때문에 30일이고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특히 이번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출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제 요원들이 묵었던 4개층 126개의 방은 이중문으로 완벽하게 통제돼 있었고 84명의 관리 요원들이 철저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답안지 유출 사건 때문에 평가원의 명예회복을 다시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제본부 안에서도 아주 그 출제 문제지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통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전화선도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가져와 무료함을 달래고 달력에 표시를 해가며 연금에서 풀려날 오늘을 기다린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출제위원들을 위해 체력 단련장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에는 반드시 보안 요원이 동행했기 때문에 출제 요원들의 생활은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오늘 끝난 제1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채점은 키스트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 등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시스템공학연구소 측은 채점 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수험생들의 수험 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서 채점자가 누구의 답안지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채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폐쇄 회로를 통해 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